오늘 부산 현장 스케치를 좀 만나봤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메시지를 부산에 냈는지 본질로 좀 가보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이 지난 첫 수락연설 때 불체포 특권 포기를 서약하지 않으면 공천을 주지 않겠다고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듯한 또 다른 공천 원칙을 하나 내놨습니다. 국회의원이 방탄으로 재판 지연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 중인 국회의원이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는 경우 재판 기간 동안에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할 겁니다. 만약 민주당의 반대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번 총선 공천 시에 우리 당의 후보가 되길 원하는 분들에게는 신청 시에 이 약속을 지키겠다는 서약서를 받을 것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이 되고 기소가 됐다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적 정신에 맞지가 않습니다. 확정이 된 다음에는 과거에 자기가 국민의 피가 세비를 토해내는 것, 저는 그게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우리 당의 이름으로 출마하실 분들은 그런 자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 부분이 가장 눈에 띄었어요, 박원석 의원님. 네. 금고형 이상 확정 시에 국회의원 월급 세비 전액 반납 서약을 하겠다. 도덕성 부분에서는 먼저 선점하고 치고 나가겠다는 게 한동훈 위원장의 전략 같은데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어요? 글쎄요, 저게 도덕성 기준에 있어서 뭔가 국민의힘이 선점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공약일까요? 왜냐하면 어떤 혐의에 따라서 재판을 받는지, 어떤 유죄가 확정되는지에 대한 구분도 없이 무조건 금고형 이상 확정 시 세비 전액 반납해야 된다라는 건 좀 이치에 안 맞고, 그런데다가 재판을 받으면서 의정 활동을 안 한다거나 국회에 출석을 안 한다거나 소홀히 한다거나 그러면 당연히 그에 대해서는 뭐 그걸 환수하거나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조치를 만드는 거는 전 동의할 수 있는데 근데 출석도 하고 정상적인 입법 활동도 하고 그리고 의정 활동을 다 했는데 이걸 뭐 세비 전액 반납을 유죄가 확정되면 받는다 이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저런 경우는 앞으로 이제 공천을 주지 않는다. 뭐 금고 이상으로 형이 확정된다면 그런 어떤 내지는 뭐 사면복권을 받아도 공천 없다. 뭐 이런 어떤 기준을 제시한다면 내부 혁신 차원에서 모르겠는데 저걸 법으로 제정하자 제가 보기엔 논란이 굉장히 클 것 같은데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거 아니냐. 최병무 의원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세비 전액 반납 서약이요. 글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뭐 구속이 된다든가 그러면 좀 상황이 달라요. 근데 구속이 안 되고 불구속 상태에서 그 만약에 재판을 계속 받고 뭐 일정한 정도 기간이 지난 다음에 이제 형이 확정됐다.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의정 활동을 다 했잖아요. 그럼 왜냐하면 뭐 재판에만 뭐 몇 차례 다니고 뭐 이랬을 뿐이지 사실 의정 활동을 다 하고 그거에 따른 그 법에 정한 대로 합당한 세비를 받은 건데 자 그런데 최종적으로 그 한 뭐 몇 년쯤 뒤에 가서 그 금고형 이상이 확정됐다고 그래서 그러면 그동안에 받은 세비를 다 반납해라. 이게 과연 그 정의에 맞는 것이냐? 전 그런 부분에 지금 그 박원석 의원이 얘기하셨듯이 그 지금 그 한동훈 위원장이 얘기하는 저런 방침에는 동의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저거는 결국 과거에 뭐 본인이 일한 만큼의 세비를 받고 대가를 받은 부분을 차후에 어떤 일정한 정도의 결정으로 그거를 다 그 소급해서 무효로 하겠다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되잖아요. 그 법률적으로 좀 많이 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선거법에도 100만 원 넣으면 이게 비용을 다시 국고로 반납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규정을 해봐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 이제 이상직 의원 있잖아요. 전부 이게 구속돼 가지고 의정 활동을 전혀 안 하는 분도 무죄 추정 원칙하에 4년, 5년 재판을 끌면서 세비를 다 받아간다. 이런 거는 문제 아닙니까? 따라서 한동훈 위원장의 공약 중에 금고형 이상을 조금 더 범위를 뭐 좁히는 그런 게 더 정밀하게 다듬어야 되지만 근본 취지에서 재판 지연이나 또 이게 구속된 사람이 일 안 하니까 이 저는 큰 방향 옳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김웅 의원이 탈당했잖아요. 그런데 불체포 특권이 헌법이 부여한 신성한 권리인데 이걸 왜 포기하느냐. 나 법조인으로서 못하겠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우리 권리 포기는요. 법률이 부여했던 헌법이 부여했던 하나님이 부여했던 이게 천부 인권입니다. 누구든지 권리는 잘못된 걸 포기할 수 있는 거죠. 저는 김웅 의원이 논리적으로 잘못됐다 봐요. 방탄으로 재판 지연안을 악용하는 사례를 막겠다.
이 금고 이상 확정됐을 때 세비 전액 반납사항을 받겠다. 이 공천 관련 기본적인 룰 세 분의 각기 다른 의견들을 좀 들어봤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또 하나 얘기한 게 있어요. 한동훈 위원장이. 뭐 당에서 연일 김건희 여사 리스크 관련해서 뭐 김경률 비대위원이 처음으로 또 공식 메시지를 낸 적이 있는데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대통령실에서 제2부속실 관련해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면 설치하겠다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서 공감대가 이루어진 건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공감합니다. 대통령실에서 전향적인 어떤 설명을 하신 것으로 보고 그 과정에서 당에서 도울 일이 있다면 착실하게 준비하겠다라는 말씀 정도 드리죠. 다양한 생각을 많이 얘기하는 것 그거는 당연히 환영받을 일이고 저도 잘 듣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2부속실의 설치에 대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실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니까 지켜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특별감찰관제에 대해서는 그 제도는 이미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국회에서 추천하기만 하면 되는 제도죠. 지난 문재인 정권 내내 추천 안 했던 것이고요. 공식 건의를 하실 의향도 있으실까요? 제2부속실 설치 관련해서. 제가 말하는 게 공식이 아닌 게 있습니까? 제가 말하는 게 공식이 아닌 게 있습니까? 단호하게 얘기했어요. 문재인 정권은 특별감찰관 내내 추천 안 했다라고 하면서 제2부속실 설치 필요성을 얘기했습니다. 최병무 의원 평가는 어떠십니까? 글쎄 제2부속실을 설치하지 않겠다는 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공약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설치를 안 하고 있었는데 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제 제2부속실 설치가 만약에 국민의 공감을 받는다면 검토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 만약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에 대한 대안으로서 제시를 했다면 아마 국민들로부터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정치에서 이니셔티브를 누가 지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주도권이요. 그렇죠. 주도권의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평가를 받을 수 있었는데 이 얘기는 사실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먼저 나온 얘기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따라가는 모양새를 취했단 말이죠. 이거는 그 별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 어떤 그 자기가 이에 대해서 뭐 역할을 했다 또는 대안을 제시했다 이런 평가를 받기에는 턱도 없이 부족한 것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이것도 결국 용산 따라가는 것 아니야? 아마 이런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어서 별로 그렇게 그 좋은 대안 제시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제2부속실 설치는 이거는 저는 밑장 빼기에 해당한다라고 보는 게 제2부속실은 영부인이 활동을 한다는 전제에서 필요한 거거든요. 예. 근데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영부인으로서 활동을 시키지 않겠다라고 했고 배우자로서만 내조하겠다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그 약속에 대해서 아무 설명 없이 사과도 없이 그냥 영부인이 활동을 재개를 했고 심지어 김건희 특검법은 부결이 되는데 받아들여지지 않는데 김건희법이라고 불리우는 개식용 금지 법안은 여야 합의가 되고 이런 현실에까지 이르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면 영부인이 활동을 할 건지 말 건지부터 먼저 따져봐야 됩니다. 과연 여론이 거기에 대해서 호의적일까? 지난 대선의 약속을 정면으로 뒤엎었기 때문에 은근슬쩍 2부속실 설치해가지고 영부인 활동하는 거를 정당화하는 조치에 불과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특별감찰관은 당연히 임명을 해야 되는데 문재인 정부를 탓을 하면 안 됩니다.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 욕할 수 있어요. 하지만 국민의힘은 욕하면 안 됩니다. 왜냐? 본인들이 정권을 잡고도 지금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여기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게 앞으로 하려고 해도 국회에서 난항에 부딪힐 것이 뻔한 게 이게 특별감찰관이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게 돼 있습니다. 보나마나 여야 합의로 3명이 추천이 안 될 거고 야당 추천 2명, 여당 추천 1명이 되고 그러면 대통령이 보란 듯이 여당 추천 후보를 고르는 거 아니냐. 이 걱정 때문에 야당 입장에서도 좀 옴짝달싹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예. 그러면 저는 여당에서 혹은 대통령이 먼저 나서서 예를 들어서 대한변협에서 3명의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자라든지 이렇게 문을 열어줘야 조속하게 특별감찰관을 임명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 그런 자세한 방안까지도 같이 얘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자기 반성적인 메시지. 우리도 정권을 교체했고 대선 공약이었지만 알겠습니다. 특별감찰관 임명 못했다. 이 말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단 여러 부산 메시지에 대해서 여기 계신 네 분과 함께 논평을 좀 들어봤다면 한동훈 위원장이 오늘 좀 정면 돌파를 택한 것도 있습니다. 몇몇 비대위원과 영입 인사의 구설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 글을 봤는데 김구선 등에 대한 SNS상의 표현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저는 맥락과 취지가 어떤 것인지 설명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위원께서 이제 비대위원이 되고 공인이 되셨기 때문에 더 언행에
신중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기대합니다. 영빈제 1호 박상수 변호사가 여성 혐오를 해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제가 그걸 자세히 보진 않았습니다만 그분이 직접 쓰신 글인가요? 그건 아닐 것 같은데요. 그게 어떤 그 사이트를 하나 운영하시는 운영자이신데 거기에 올라온 글들 중에 그렇게 논란이 될 만한 글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게시를 책임지는 사람 자체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박은식 비대위원회 이제 김무 선생 관련 얘기에 대해서 공감 못한다는 표현을 하면서도 이런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영입 이제 1호 박상수 변호사가 운영하는 커뮤니티에 여러 여성 비하 논란이 있으니까 운영자가 다 책임져야 되라는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좀 보시겠어요? 저는 이제 박상수 변호사 문제는요, 논평을 가치도 없다 봅니다. 본인이 이게 쓴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걸 다 수많은 글 올라오는 걸 이게 다 책임을 집니까? 이거는 이제 뭐 전혀 문제 없다 보고요. 그다음에 우리 박은식 이분은요, 제가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이제 평가하는 과정에 너무 좀 비웁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솔직히 국제정치학 박사로서 해안이 뛰어났기 때문에 건국을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 좌파 일부 진영에서 계속 뭐 미국의 주구다 또는 친일파다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공격하는 걸 방어하는 과정에 백범을 비교하면서 폭탄 던지다 이 표현이 나왔는데 뭐 저도 이게 적절하다고는 생각 안 하지만 그러게 전체적인 취지나 봤을 때 뭐 크게 사퇴할 만큼 이런 큰 문제는 아니다. 그래서 뭐 한동훈 위원장도 공감은 못한다. 이렇게 하고 이게 수습해서 넘어갈 걸로 보입니다. 예. 그 오늘 부산에서 여러 메시지를 한동훈 위원장이 현장에서 던졌고 이거 관련해서 또 1박 2일 일정이기 때문에 한동훈 위원장의 부산 지역 순회 일정 얘기가 나오면 또 내일 저희가 집중적으로 짚어볼 차례가 있을 겁니다. 아까 이제 선정욱 변호사께서 김웅 의원 비판하는 과정에서 탈당했다고 했는데 불출마. 총선 불출마로 예. 알고 계셨죠? 그냥 말실수한 거죠, 단순히. 알겠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의 부산 일정 얘기 만나봤습니다.